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3단원이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소단원 작품은 감상을 하면서 극 갈래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양상과 극 갈래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극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연극이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영화를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공연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므로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이죠. 작품의 주제와 흐름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이 어떻게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심리나 성격이 대사와 행동이 되게 중요하겠지. 또한 제시된 영상기법을 고려하여 드라마로 형성이 될 때 장면을 상상하며 감상하도록 한다. 이거는 실제로 드라마로 만들어졌었던 거였지. 노희경 작품이었고, 일단 여기를 보면 자, 가족 간의 사랑과 영원한 이별을 그린 드라마 대본이 될 수 있고, 그 갈래의 특성과 구성 요소를 살피면서 감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자궁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그려내고 있어. 이제 엄마가 죽는 거지. 죽음을 맞지 않는 주인공의 심정, 그리고 의사임에도 아내의 고통에 무심했던 남편의 심정,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주인공과의 이별하는 준비하는 가족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96년에 이게 창사 드라마 특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실제로 연극으로도 제작이 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등장 인물들을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드라마를 위한 대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 인물이 말하는 어떤 대사와 행동이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대사와 행동의 통해서 인물의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추측해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등장인물이 이니야, 주인공이자 50대의 가정주부이고, 연수, 이거는 딸이야, 딸. 남편은 이제 정철이고 남편이 의사죠. 근데 작가는 의사라고 설정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만큼 많은 환자를 돌보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돌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 일부러 의사라는 직업을 설정함으로써 보여주는 거겠지. 정수는 이니와 정철의 아들, 재수생으로 나오고, 할머니는 이제 시어머니인데 이니가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시어머니고,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로 나온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잠깐 보면, 가족의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했던 이니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회, 이제 도시 주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지껏 가족에게 굉장히 희생하고 자식을 잘 돌보고 그렇게 살았던 이니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김을 알게 된다. 정철은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한다. 의사임에 불구하고 작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설정했을 거라 생각해. 아내의 병세를 모르지.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지. 더 자책,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있다. 스스로 이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이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된다. 이미 이니는 죽음을 예상하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야. 죽음 이후도 생각해 본다라는 거야.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죽는 자기보다 나는 이미 받아들이지만 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더 걱정하는 이니의 그런 참 착한 모습이 나오죠. 자, 앞부분은 다 생략이 돼버린 거야. 뭐 발단, 전개 뭐 이런 거 싹 다 생략이 돼버렸고요. 이제 가장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의 부분에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S샵이라고 하는 거는 씬 넘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면의 번호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이제 드라마 대본이나 아니면은 영화 대본에서 보면은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편집을 하거나 할 때 이 씬 넘버를 보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극적 단위 하나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드라마 대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해. 씬 넘버. 자, 이니 변기 위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있다. 의도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주고, 이니 할머니의 눈을 보며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여기 지문이죠, 지문. 인물의 행동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니는 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가 죽음을 할 것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 남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좋아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 이니가 쪼그려 앉으면서 개운하지? 라고 재차 물어봐요. 그러니까 샤워를 해서 개운하지? 라는 얘기죠. 할머니 이니의 눈을 보고 있고 정신이 들었는지 이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제 보통 치매 걸린 사람들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 때에 따라서는 정신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이니는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제 자기가 씻겨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꾹 참는 거야.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새로운 신부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눈을 못 봐. 눈을 못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어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빨리 와. 라고 얘기하죠. 다시 눈을 봐요. 아까는 눈을 못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끝에 다시 눈을 보며, 자, 왜 눈을 못 본 거야? 자신을 빨리 따라오라는 얘기는 사실 할머님도 보살필 사람 없으니까 저를 따라서 빨리 이렇게 저승에서 만나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미안해서 못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할머니의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시집살이에서도 그래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라는 거 보지?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아빠,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객지라는 건 이게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원래 집은 여기였는데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 공부를 한다고 떨어져 있었나 보지. 신혼 살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애들도 없고 외로울 때, 그럴 때도 어머니는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아꼈다 주곤 했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대묻는 걸 봤을 때 치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인이 둘 다 모두 미운정, 고운정이 잘 들어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미 인이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죽고 나서 자기의 시어머니에 대해 걱정을 하죠.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또한 지난날 자기 옆에 같이 세월을 지내준 시어머니,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인이 나름대로의 뭘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이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지. 자, 연수. 자, 요 표현 있죠? 요거. 이거는 다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효과음, 임팩트가 되겠죠? 효과음. 엄마! 하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네.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바깥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라고 소리를 질러요. 인이 놀라. 할머니를 뭐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마음 알죠? 아까 미안하다는 거는 그 얘기잖아. 나 따라오라고 했던 말들. 내 마음 알죠? 내 마음이라는 건 어머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해요. 할머니,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는다. 눈물이 나는 걸 참는다.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참는 장면이야. 이니 손을 잡고 울며 얘기합니다.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이 들 때 할머니가 정신이 들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정신이 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왜? 아니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정신이 들 때 혀 깨물어 와. 왜? 내가 가면 나 대신 이 치매 걸린 할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 거잖아. 아범이랑 애들 고생하지 말고요.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고 울며 아이고 어머니 라고 합니다. 자, 이니도 역시 계속 얘기하지만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니가 너무, 선생님이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니는 정말 너무 착하다. 자신이 죽으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아마도 뭐 요양원이나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남편이나 아들, 딸 모두 어떻게 할 수 있어? 고생할 수 있잖아. 그것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머님 저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
자, 그 다음 씬 넘버 59 안방의 장면으로 넘어왔어요. 방금 전에는 할머니, 시어머니와 얘기하는 장면이었지. 이니 외출복 차림으로 힘들게 앉아있다. 힘들게 앉아있어. 이미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정철 넥타리 맨다. 이니 어디 가는데? 정철 좋은 곳에. 이 좋은 곳은 아마도 전원주택. 이니 애들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쉬고 싶다. 몸이 이제 피곤한 거죠. 힘들어? 그랬더니 이니가 정철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며. 차 가지고 가니까 그다지 안 힘들 거야. 옷도 다 입었는데 가보자. 이니가 웃습니다. 그래 영감이 어딜 데리고 가는지 한번 가보지 뭐. 일어나며 할맛이 뭐 하나 잠깐 들여다보고 나 갈 테니 먼저 나가요. 할맛이라는 거는 자기 시어머니, 할머니를 좀 친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가겠다라는 거야. 애들 기다리겠네. 정철 힘들게 일어나는 이니를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여기서 이 정철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자기 부인을 안쓰럽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을 거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할머니 방, 씬 넘버 60번이에요. 할머니 방으로 왔어. 이니, 할머니와 손을 잡고 쪼그라고 앉아있다. 이니, 애처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숨기고 또박또박 얘기한다. 어머니, 나 아범이 좋은데 데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음악을 삽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기쁜 음악이 아니라 뭔가 슬픈 음악이 삽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죠. 어머니 나 아범이 좋은데 데려간대. 힘들어. 안 가고 싶긴 한데 가보려 해.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정 때리고 그러는지 불안한 예감을 한다라는 건 왠지 이 집에서 자기가 이제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머물다가 왠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는 거죠. 소란 피우지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동안 이제 할머니가 잘 있어라 라는 얘기죠. 할머니 고개를 끄덕인다. 이니 할머니의 손을 세게 한번 쥐고 나 가요. 네, 할머니가 어여가. 이니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진집 밝게. 뭐야 마음은 슬퍼. 마음은 슬픈데 겉으로 걱정하실까봐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거죠. 왠지 마지막 이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니와 할머니와의 대화를 한번 본다면 이니는 할머니를 걱정해하고 미안해하죠. 자기가 먼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는 정신이 순간 잠깐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니는 마지막 인사죠. 왠지 곧 있으면 자신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랬더니 할머니도 이니 얘기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치매인 할머니와 이별의 이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야? 제정신이 잠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63. 차 아닙니다. 이니 정수의 손 아들이었지? 꼭 잡고 있다. 정수 창밖으로 시선을 외면한다. 이때 정수의 표정,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슬픈 감정, 슬픈 얼굴을 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왜 외면한 거야?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슬픈 얼굴을 엄마한테 보여주기가 미안한 거지. 이니 정수의 손을 잡고 뒷걸로 운전하는 연수를 많이 보고 있다. 정철 역시 뒷걸로 이니를 본다. 자, 차 안에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철은 거울로 이니를 보고 또한 이니 정수의 손을 잡고 운전하는 또 연수를 보고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느끼는 부분이 된다. 자, 전원주택 앞 씬 넘버 66이에요. 연수 차가 서고 차 안에서 67. 자, 연수 정철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몸을 뒤로 돌려 이니를 본다. 자, 근데 이 차 안 장면 나와서도 대사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차 안에서 한다는 건 좀 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드라마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이들의 인물의 행동과 말에 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야?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면 차 안이라는 공간은 되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연수 다 왔어요. 이니
깜빡 자다 일어나 둘레를 보며 여기 우리 집이잖아. 정철,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정철이 처음에 얘기는 했지만 그게 자신들이 그 지은 전원주택인 것은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여기 올 줄 몰랐다는 얘기죠. 정철,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보따리를 들고 내린다. 아마도 집에서부터 물건을 갖고 왔겠지. 이니 마음이 짠해서 집을 한번 본다. 왜 마음이 짠하겠어. 이제 고생을 하고 자식도 다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같이 아름답게 이런 전원주택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어떻게 돼? 죽음을 눈앞에 뒀잖아. 정수도 역시 눈물을 참으며 창밖만 본다. 왜? 이니를 보면 눈물이 나. 내가 놀면 엄마가 속상해.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다. 이니 정수의 손을 잡고 정수야 엄마 봐야지. 정수 힘들게 고개를 돌리다 차마 이니를 못 보고 숙입니다. 왜? 너무 슬픈 거야. 오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 엄마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니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정수의 남반 단추를 모두 치워준다. 이것은 이제 다 큰 아이지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정수가 아직은 어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행동을 해주는 거다.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울어? 그랬더니 정수가 고개를 젓는다. 이니 장난처럼 밝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하는 거지?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이니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볼래? 정수가 엄마라고 해. 목이 메어. 너무 슬픈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별이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 정신이 살짝 돌아온 할머니와의 이별이 있었어요. 다행히 할머니와의 이별을 할 때 시어머니가 정신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된 이별을 했단 말이지. 첫 번째 아름다운 이별이 그거였다면 지금은 정수와 이별하는 거고. 이니는 정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정수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슬퍼서 참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니는 장난스럽게 정수에게 자신이 엄마였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고 정수 역시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아들과 정수가 이별을 하는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이 나옵니다. 이니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 나왔다는 건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수의 엄마로 살았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죠. 정수 힘들게 끄덕인다. 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엄마가 말한 걸 잊지 않기로. 그치?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잊지 마라. 네 마음속엔 항상 엄마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이제 자기가 꼈던 걸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정수의 손에 쥐어지고 이거 네 마누라 줘. 아마도 이니가 죽지 않았다면 정수가 결혼했을 때 그 반지를 주고 싶었겠지. 며느리한테. 네 마누라를 줘라. 이미 자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가 느낌표 팍. 어때? 할 말이 없죠. 왜? 너무 슬프잖아.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모습에 말이 있지 못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자기의 부인에게 주라는 엄마의 그런 말이 마음에 잊지를 못하는 거지. 이니 잊어먹을까봐 그래. 정수를 안으며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아무리 뒤져봐도 엄마가 이거밖에 반지예요. 줄 게 없다 미안해. 정수 안겨 이를 앙 다물고 운다. 힘을 주고 꽉 다물고 우는 거야.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반지를 받고 나서 엄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후에 나를 걱정하는구나 라고 더 느끼는 거죠. 이니 정수를 떼어내고 창가로 얼굴을 돌려 외면하며 이제 이니도 눈물이 나겠지. 그래서 정수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야. 잠깐 내려봐. 누나랑 할 얘기가 있어. 가족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더 슬퍼질까봐 서로를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제 정수가 내립니다. 지금 이거 다 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니 의자에 몸을 기대 나오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연수에게 연수야 엄마가 아무래도 그 정신을 놓칠 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이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연수 운전대를 잡으며 앞만 보며 엄마의 또 얼굴을 못 쳐다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엄마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연수도 안다는 거죠. 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엄마 사랑해요. 이니 주입하듯, 그러니까 제발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해 주길 바라듯, 그래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딸 연수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연수는 말이 없어. 왜? 이건 당연히 이 말 줄임에 뭘 의미하겠니? 그만큼 너무 슬픈 거야. 안타까움과 슬픔이 느껴져서. 이니야,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자, 그만큼 원래 딸과 엄마는 굉장히 거리감이 물론 아들과도 가깝지만 특히 가깝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보통 엄마들 입장에서는 딸이 본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라는 건 그만큼 연수가 엄마에게 소중한 딸이었다라는 거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아버지 정철이죠? 그리고 정수, 할머니를 그래도 집안의 여성인 할머니, 여성인 딸이 좀 보살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너가 엄마 역할을 좀 대신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연수 소리를 죽여가면 네, 내가 슬프게 우는 걸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니 이제 동생을 데리고 가. 엄마 아빠랑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전원주택에서 엄마랑 아빠가 머무르고 이제 동생하고 연수 보고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쉬워하며 아이고 우리 딸 등에서 연수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연수 연이어 눈물을 흐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별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과의 이별 그리고 연수와의 이별. 자, 연수에게는 자신이 죽고 나서 엄마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인니의 바람도 있습니다. 자, 장면이 이제 차 안에서 68번 전원주택 앞으로 바뀌었어요. 이니 연수의 차를 배웅하고 있다. 정철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없고 연수의 차가 출발하고 그때 정철 집 문을 열고 나온다. 이니 손은 든다. 연수 정수 달리는 차 안에서 뒷거울로 그런 이니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미 시어머니와 아까 이별하는 장면이 있었고 정수에게는 반지를 주면서 며느리에게 주라고 얘기했고 딸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길 바라며 이미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마지막 결말 씬넘버 69번 전원주택 부엌 안 저녁입니다. 이니 평상복 차림의 아픈 모습을 식탁에 앉아 정철이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철 이니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이니 웃으며 받아먹는다.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떠먹여주는 거죠. 그 다음 씬넘버 70 거실입니다. 정철과 이니 차를 마시고 있다. 정철 훌훌 불면서 먹어 뜨거워. 자, 사랑과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니 무슨 차인데 이게 향이 좋지 무슨 차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그냥 향이 좋은 차야. 이니 웃으며 바깥 전경을 보며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되게 우리 앞서서도 봤지만 굉장히 인이라는 여성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아마도 그녀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참 열심히 살았던 여성이었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라고 긍정적으로 상대를 배려해서 하죠. 당신이 공부한다고 우리 신빵은 신혼 살림이에요. 그래서 못 차리고 산 거 알죠?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가깝게 있지 못했던 거지. 이제 의사 공부한다고 정철. 응. 이니 말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면은 초년, 중년, 종년이 아니라 말년이라고 하던데 웬 종년?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지.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여지까지 이니가 자신이 뭔가 서운하다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나와. 뭐야? 죽음을 눈앞에 뒀어. 근데 복이 튼다라고 했잖아. 오늘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전원주택에서 있던 날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말년에 복이 튼다고 한 거야. 근데 사실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 거지?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대로 표현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어적. 사실 암에 걸렸는데 복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전원주택에 예쁘게 앉아서 남편과 같이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는 이 기분은 좋다 이거지. 지금 상황을 반대로 얘기했어. 자, 당신은 또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 더 살겠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쉬움, 자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니가 그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이제 남편한테는, 가까운 남편한테는 그런 서운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정철, 씻을래? 이제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죠. 그랬더니 이니가 힘드니까 씻어줄게, 씻겨줄게. 일어난다. 아내를 사랑하는 정철의 마음. 정말 평소에는 별로 시켜주거나 뭐 챙겨주지 않았겠지. 가부장적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머니, 정수, 연수, 이제 남편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 이별 첫 번째 장면. 저녁상을 차려주고 서로 간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이니를 씻겨주게 됩니다. 부부로서 아주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을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욕실 밖. 이니 눈이 매워. 아마도 이제 여기에 효과음이 들어가겠지. 뭐 물 소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눈을 꼭 감아야지. 감아도 매워. 괜찮아. 물소리가 난다. 이제 둘이 뭐 씻는 장면이 영상에 나오진 않더라도 뭐 문 밖에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럼 둘이 이제 욕실 안에 있던 장면은 나오지 않더라도 문 밖에 이렇게 효과음으로 나온다 이 얘기인 거야. 물소리가 난다. 이것도 이제 효과음이 되겠죠. 자, 침실로 넘어갈게요.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되게 슬픈 분위기다라고는 할 수 없지. 일단 따뜻해 보인다고 했잖아. 이니 정차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쳐 앉아. 둘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지.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을 하나 갖다 놓을 거 심심하네. 그랬더니 이니가 여보 나 소원이 있어. 정철 뭐? 나 무덤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나 무덤을 만들어 달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가족들이 와서 어쨌든 제사도 지내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유할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덤이 있다면 그런 공간이 있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정철.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했잖아. 화장에 달리면 화장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니는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 우리 엄마 화장을 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니 저기다 뿌렸니 도통 기억도 없고 여기 가서 울다가 저기 가서 울다가 그래 라고 하죠. 자, 죽은 후에 자신을 걱정하는 이니의 모습,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 왜? 가족이 내가 만약에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장소가 없을 것이고 그들이 더 슬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달라. 자기가 죽어도 가족을 생각하는 거지.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당신과 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의 사랑을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정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건 그걸 해주기 싫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족을 걱정하는 이니의 모습을 통해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 이니, 당신은 나 없어도 괜찮지? 라고 묻는 건 나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뭐야? 이게 두 가지의 양가 마음이 있는 거야. 두 가지 마음. 뭐야? 첫 번째는 잘 지내길 바래, 남편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아이와 뭐 할머니는 또 다르단 말이야. 남편이잖아. 사랑으로서 맺어진 관계니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래도 나를 뭐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워하길 바라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정철. 인의를 본다.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뭐야, 자기가 죽고 나서 좋겠지. 근데 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싫어. 인의.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사실 정철한테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 어떨 때, 다 언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본다. 또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없는 된장국을 먹을 때, 또 맛있는 된장국을 먹을 때, 또 그러니까 이 말은 맛없는 거나 맛있는 거나 다 먹을 때라는 얘기는
이게 된장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늘 always 항상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야. 또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를 볼 때, 잘 때,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인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라는 걸 쭉 나열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열해서. 망령을 부릴 때, 연수시집 갈 때, 인생, 모든 인생에, 그죠? 이니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히 옵섭만 만지고 이제 옷 앞에만 만지면서 두리번거린다. 그러니까 눈물을 최대한 참고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난다. 정철. 같이 눈물을 흘린다. 이니 울고 웃으며 여보 나 이쁜 뽀뽀만 한번 해주라. 정철. 이니의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준다. 두 사람 다시 안고 온다. 정철. 고마웠어. 라고 얘기하죠.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부인으로서 여러 가지가 고마웠겠지. 정철과 두 번째 이별의 장면은 이니는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남자니까 궁금한 거야. 내가 없어도. 근데 정철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없어도 괜찮지? 보고 싶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못말 때마다 쭉 나열법을 썼어.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다 너가 보고 싶고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이니와 정철이 잘 드러나 있다. 74. 몽타주. 자, 시나리오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몽타주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몽타주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치고. 근데 중요한 건 요 텀이 굉장히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그 촬영한 것을 이렇게 재빠르게 화면 전환으로 편집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거야. 그것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타주 기법. 자, 어떤 장면들이 몽타주 기법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보자. 1번.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하는 이니와 정이.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주고 등 닦아주는 거지. 서로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이니 정철의 무릎에 누워있고 재미난 책을 읽고 환하게 웃는다. 그 둘만의 행복한 일상의 생활, 죽음을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몽타주 기법으로 편집해서 보여줬다. 행복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본 후에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깊이가 더 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슬픈 처지와 행복한 모습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있다. 자, 전원주택 정경, 새벽 아침이 된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아름다운 배경이야. 네. 이니가 가족과 아름답게 이별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두운 창가에서 어두운 그런 바람이 불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러면 조금 불안하고 슬프고 이렇다면 좀 더 밝은 햇살이라는 것은 좀 더 아름답고 뭔가 하늘에서 신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은 그거죠. 자, 정철이 발에 안겨 깊은 잠이 들고 눈으로 이니를 안고 있다. 뭐예요? 이니 죽는 장면이 되겠죠. 여보, 이니 말하지 않는다. 여보, 이니가 말하지 않는다. 이니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니는 대답이 없고 정철은 이를 앙 다물고 온다. 눈물이 뚝 떨어져 이니의 뺨 위로 흐른다. 이니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 너무 편안하게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지. 그런 두 사람을 보여주며 카메라가 이제 페이드 아웃 하면서 멀어지면서 엔딩을 하는 거다. 결국에는 그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 품 안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이 작가는 노희경이라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썼는데 되게 인간의 어떤 삶, 본질, 사랑 이런 거를 주로 소재로 많이 쓴 작가야. 그리고 이거는 드라마 대본으로 쓰게 되었다. 그리고 애상적이고 심파적이다. 애상은 슬프다. 그리고 심파적이라는 것은 눈물을 담고 있다. 사람의 눈물을 자극한다. 라고 얘기해서 심파적입니다. 주제는 영원한 이별을 맞는 가족의 슬픔과 사랑을 담고 있다. 특징,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의 심정을 이렇게 인물의 행동, 정수가 엄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흘릴까봐 돌리는 행동이나 연수가 엄마 걱정할까봐 고개를 숙이며 우는 행동, 이런 것들 다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별의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기법과 장치를 잘 활용을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보세요. 가족 모두 사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니가 굉장히 헌신하잖아. 그리고 이제 가족과 말기암에 걸려서 마지막 그 이별을 하는 부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목을 고렸을 때 작가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거. 진짜 작가가 이 이야기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작가는 서로에게 다소 소원했던, 소원이라는 것은 서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야. 가족이 엄마의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며 서로 간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별은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을 맞는 그 과정을 통해 가족, 진짜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이별을 맞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여기서 보면은 다음 대사와 행동을 알 수 있는 인의의 성격,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자, 정수에게 그 반지 주는 장면들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자식과 가족을 생각하는 헌신적인 인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 장면이 나오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나올 것인가. 근데 이 장면에서 신나는 노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슬픈 음악이 나오는 효과를 넣는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소품을 이용한 뭐 불이 어두워진다거나 아니면 밝아진다거나 뭐 조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 기법도 여기서 어떻게 삽입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더라 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장치를 잠깐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극문학이야. 극문학은 우리가 어쨌든 영상, 장면을 통해 또는 만약에 희곡이면 무대에서 상연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장면에서 나와야 된다면 시나리오처럼 기법, 조명, 소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무대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공간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돼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70을 비교해 소설과 구별되는 글의 갈래의 특성을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소설로 좀 소설의 형식으로 바꾼 거야. 대사가 없고 지문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어떤 점이 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자, 여기 보기에서 정철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짓는 인이 정철을 받아먹고 이름 모를 차 한 잔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여자가 왜 그렇게 내가 못해줬던가 하루에도 한 시간이 들어 기쁘게 해주었어 얼마나 좋았을까 헛헛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정철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 서술자가 등장을 하고 자, 이게 아까 그 대사를 하는 거에서 서술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서술자가 바뀌게 되면서 인물의 좀 더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아까는 우리가 대사와 행동으로 봤잖아. 근데 지금은 자신의 마음이 헛헛하지 않았을걸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더라. 자,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장면을 제시하고 여기서 어떤 표정으로 하고 있을까? 신방 못 차린 거 알죠? 라고 했을 때, 할 때 여기서는 처연한 표정으로 인해를 또 슬퍼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지시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라고 묻는 문제도 있다. 자, 보기 씬 넘버 70에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의 차이를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복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죠, 여기.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정철의 마음을 잘 얘기하고 있죠. 정철이 어떻다, 마음이 헛헛하지 않았어.
자, 이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 뭐예요? 전자작가 시점으로 서술자,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직접 얘기해주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원래대로 신 넘버 70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생각과 느낌을 그가 말하는 대사, 행동, 표정으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전자작가 시점은 어떻게 얘기한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간접적. 우리가 추측해야 되잖아. 그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야 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어느 장면으로 정해서 그 내용에서 어떤 걸 수정을 하고 필요한 소품을 얘기하는데, 이건 한번 보면 10년만 67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가족이 모두 차 안에 있던 장면이야. 그리고 한 명씩 이별을 맞이하는 장면이었거든. 근데 그 장소를 어디로 바꾸기로 했냐면 연극무대로 하기로 했나 봐. 그러니까 차 안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거실로 바꾸기로 했대. 자, 필요한 소품은 정수가 이게 단추 엄마가 이렇게 담가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방도 있어야 할 것이고 반지도 있어야 되겠죠. 정수의 개출. 그리고 이때 나올 음악의 효과는 슬픈 음악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넣지 않고 잔잔하면서도 슬픔을 극대화하는 배경. 그러니까 큰 소리가 아니라 슬픈 음악 넣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음악 효과를 이렇게 엄청 넣지는 않고 마지막 장면에서만 잔잔하게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세상의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글의 특성 한 번만 본다면 극은 바로 연극,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문학의 양식으로 등장인물이 대사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주고 드라마 대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의 슬픔과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이별을 맺는 가족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드러나는 글의 갈래의 구성 요소는, 자, 우리가 소설의 구성 요소도 있었잖아.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근데 여기서 극의 요소는 드라마 대본의 요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시문이 필요해. 지시문이 여기 가로해놓은 거 있었잖아. 해설이라는 것은 대사를 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있죠. 장면 표시, 이거 씬 넘버로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대사. 자,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해서 끝.